예, 매주 수요일 저녁 여야 두 분을 모시고 뜨거운 토론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노커 대련 시간.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의 영혼의 짝꿍일 수도 있는 자,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맥소장 서영주입니다. 예, 아니 뭐 요즘 두 분 방송가에서 활약이 아주 그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종혁 우리 최고님께서 요즘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아, 안쓰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싫어. 더 얄미워. 더 얄미워. 일단은 뭐 초식이 들어가야죠. 예. 기다리세요. 이제 11월 달에 재판 결과 그렇지. 나오면 11월 이건 또 바뀌어. 또 오늘 민주당 그 누가 그러더라. 나랑 같이 했는데 예. 뭐 나오면서 뭐 형님 좀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러면서 11월 달은 우리도 있으니까. 예. 자, 아무튼 지금 이제 식사가 시작됐을 것 같긴 한데, 자, 대통령실과 원내 지도부의 만찬,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 패싱 아니다. 이 국정감사를 앞둔 원내 여당 의원들에 대한 대통령의 격려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통상적인 행사다. 이거 확대 해석은 정치적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만, 그럼 정치적 해석은 하지 말고 사회 인류학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어떻게 봐요? 인문학적으로 바라봐 주세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이걸 어떻게 사회인류학적으로 해석해요. 아주 정치적인 행인데. 근데 당 대표는 뭐 그냥 원내 의원들만의 대표는 아니죠. 예. 그것은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 원내 의원들 그리고 또 당원들 모두의 당 대표죠. 그러니까 투표로 뽑힌 사람이고 대통령은 1호 당원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또 당원인 거예요, 대통령도. 예. 그리고 당 대표는 따로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국감을 앞두고 또 이제 특검 표결을 앞두고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원내 그 의원님들을 그 초빙을 해서 뭐 식사를 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거기 가뜩이나 이제 당 대표와 뭐 서먹한 관계다, 뭐 독대도 안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당 대표만 또 공교로운 건지 의도적인 건지 싹 빼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여기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본인들이 어떤 의도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국민들에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는 A라는 것을 의도했는데 국민들은 B나 C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행동을 했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어떤 그 원내 의원들만을 초청해서 상임위와 그 간사들 위원장과 간사들만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는 이게 또 용산이 또 저렇게 편협하게 나오는구나라는 식의 오해를 충분히 살 수가 있어서 별로 뭐랄까 좀 안타깝습니다. 아하. 자, 맥 소장님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이거 문학적이든 인류학적이든 정치학적이든 다 떠나서 상식적이라는 게 가장 상식적으로. 네, 그 의견 상식적. 좋네. 예. 상식적. 국민들은 상식적인 부분의 판단을 가장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도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하면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못해도 상식적으로 못해도 되고 잘하면 상식적으로 잘해도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여당 대표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굉장히 옹졸하고 속이 좁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추경 원내대표를 통상적으로 부르는 만찬이든 이런 식사 자리를 하더라도 예. 그 전의 과정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을 때 그걸 거부를 한번 하고 재독대가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재독대 들어갔는데 컨펌이 안 났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만 불러요. 이거를 독대를 한번 언젠가 만나요 하고 나서 만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에게 언질이라도 살짝 예. 날짜는 안 정해도. 근데 아예 침묵한 상황에서 추경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를 데려가는데 이쯤 되면 한동훈 대표도 그냥 넘어오세요. 오셔가지고 같이 하면서 어차피 숟가락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그래요. 숟가락 안 놔도 됩니다. 숟가락 안 되죠. 포크로 드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20분 전에 차를 한 잔 먹고 나서 분위기만 그렇게 해서 비공개 회동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비공개 때 한동훈 대표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중요한 한 20분 정도 시간 내서 독대를 하면 되는데 너무나 조금 대통령께서 사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같이 겸상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고 또 특히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요청을 해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도 요청 2번이나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가 떠올랐냐면 학교 폭력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폭력. 학교 폭력 중에는 폭력? 아까 이게- 박선우 시장은 그 따돌림 이런 거 그렇죠, 얘기했는데. 왕따죠. 야, 나너 싫어. 왕따. 예. 이지매. 근데 이게 정치적인 따돌림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금은 속이 시원할지 개인적으로 모르나 전체 시간이 갈수록 본인에겐 불리한 정치정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김웅 의원님은 이게 뭔 통상적이에요. 아니 통상적이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5명이 앉아서 이걸 주제로 이야기를 할 리가 없는 거죠. 저녁에 밥 먹는다는 건데 예, 통상적이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걸 주제로 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건 좀 대통령이 뭐 물론 뭐 감정이 있는 건 알겠어요. 감정이 있는 건 알겠고 뭐 서로 다 좀 책임은 있겠죠.라고 하지만 공적인 부분에 있었을 땐 공적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배가 있으면 그 배에 있는 선원이나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고생했으니까 우리 밥 먹고 이번 여행을 한번 성공적으로 해보자라고 예. 하면서 선장을 빼놓고 1등 항해사 뭐 이런 사람들만 데려다 놓고 밥을 먹인 다음에 야 이건 통상적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뭘로 보겠어요. 아 선장하고 정말 사이 나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은 그래 나 쟤하고 사이 정말 나빠.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 그게 아니면 이게 이렇게 보일 이유가 없죠. 만약에 정말로 국정감사를 관련해서 좀 잘해 주시라라고 이야기하면 한 명씩 불러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면서 당대표를 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당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도의에 맞지 않다. 자, 세 분이 이제 다 공통적으로 그 용산 옹호를 안 하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의 표상인 박성태 실장님, 대통령의 그 우리는 불공정하고 불공정해요. 대통령의 마음으로 대통령의 잠깐만 대통령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자 용산 입장에 들어가서 한동훈 대표의 잘못은 없습니까? 잠깐만 의관을 좀 정지하고 예, 말씀해 주세요. 한동훈 대표 이번 건은 전 한동훈 대표의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까? 예, 이번 건은 그냥 상식이다. 처음부터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에 아하. 한동훈 대표의 잘못은 없고 예를 들어서 그 국감을 대비한 자리다. 그래서 원내 지도부와 각 상임위원장 간사단을 불렀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다 통상적이지 않게 이게 오늘 모든 시사 방송에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무적으로 대통령과 대표가 사이 나쁜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만약 대통령실의 분위기 또 원내 지도부의 분위기대로 이게 정말 국감을 위한 자리라면 대통령의 정무 능력은 빵점인 겁니다. 대통령은 정치하는 분이에요. 지금 의료 대란에 여러 가지 여사 의혹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 정도의 정무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 상당히 자질 부족인 거죠. 물론 그것도 맞을 가능성이 큰데 예. 저는 그냥 그래서 처음에 앞서 얘기한 대로 의도적으로 한 대표는 우리 사람이 아니니 혹시 저분이 김건희 특검법이든 뭐든 얘기를 한다면 가까이 하지 마라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표기를 앞두고. 네, 근데 김재규 제가 최고. 지금 답답한 건 예. 이게 이제 미리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어떤 참모들은 대통령한테 진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대로 가면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편협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표도 오라고 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언론이 이렇게 먼저 보도가 됐고 굉장히 비판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이루어지면 앞으로 내일은 더 비판적인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그게 이 양반들이 말을 안 하는 건지 참모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참모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안 나는 들으시는 아무것도 안 건지. 듣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옳은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게 저희 이제 같은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안타깝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 단순하게 그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거는 뭐 본인의 고집이니까. 근데 말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감히. 그러니까 워낙 경로를 하거나 그리고 본인들도 따지고 보면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자기의 목숨줄 내놓고 나서 그런 직언을 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용산에서 그 정도의 어떤 분위기가 아니고서는 이런 뭐 정무적 판단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용산은 명확하게 표현하면 구중궁궐이다. 외부의 어떤 다른 어떤 외부의 쓴소리라든지 국민의 민심 자체가 그 담벼락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거 보면 지금 현재 아니 상황이 근데 또 저기 저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용산 쪽에 분들한테 이제 제가 뭐 하도 답답하니까 예. 저 뭐 전화해서 뭐 또 아주 그냥 정말 생욕 비슷한 것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뭐 밖에서 알려진 거하고 달리 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은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요즘에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여러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도 이런 건 느끼겠죠. 이런 건 느끼는 건데 사실 한 대표하고 관계에 있었을 때는 애증이 너무 이게 사실은 너무 오래됐고 너무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 실망감이라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도 다 아는 거고 보좌진들도 분명히 아마 비서들이 이야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아직 분이 안 풀린 것 같아요. 분이 안 근데, 풀렸다. 분이 좀 안 풀린 건데 그래도 뭐 우리 대통령 내가 보기에 그 앞에서 보이는 분노가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고 뭐 뒤로 가서 뭐 어떤 이상한 짓 하고 뭐 그러진 않아요. 제가 뭐 쌩쌩한 저도 걸 보면 들어보면 저도 비슷하게 여권 관계자로부터 아유. 이분은 이제 원래 친윤인데 친한과도 잘 지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인데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서 이제 대통령 상황 파악을 잘하신다.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요건 그냥 자동 완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쭉 이제 내부 비판을 하시다가 너무 그러면 좀 애매하니까 끝에 요건 또 잘하셔라고 그냥 자동 완성형으로 붙이는 어미 같은 거라고 봐요. 예, 안녕히 계세요. 뭐 그냥 이런 밸런스 거. 맞추기 위해서 밸런스. 의미 없이 이제 붙이는 아. 어미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고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건도 사실 만찬도 제가 들었으면 보안이라고 해서 좀 보안이라고 얘기 안 하니까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론에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올라갔을 땐 얘기하더라고요. 보안인데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하. 친윤으로 분류됐던 분인데 어쨌든 말이 됩니까? 본심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죠. 국민들이 어떻게 비춰질지 알거든요. 근데 본인 좀 용산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권 관계자가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매파. 사실 매파라기보다도 매 자체예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그냥 비둘기 반 매반 했다가 매만 남은 거예요. 네. 근데 매 한 마리가 가장 강력한 독수리. 예, 가장 큰 뭐 흰머리 독수리처럼 예. 가장 강력한 매이기 때문에 예. 주변에 비둘기파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또 녹취록이 나왔어요.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분이 이게 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화 내용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대남 전 행정관인데 여사가 한동훈이 때문에 지금 진짜로 죽으려고 한다. 너희가 이번에 그것을 잘 기획해서 치면 아주 여사가 좋아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녹취가 보도가 됐는데 이것을 이제 보고 이제 일종의 보도 사주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감사까지 지시한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우리 김재욱 최고부터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비판적으로 보시는 내용은 먼저 앞서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니 뭐 좀 참담하죠 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그 공직자가 그러니까 거기 그분이 이제 그 서울의 소리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다 씹어요. 그렇죠? 대통령한테는 꼴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대통령 부위 여사에 대해서는 뭐 공천에 무슨 뭐 다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표에 대해서는 한 대표에 대해서는 뭐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하는 그것 여론조사를 횡령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실상 썼다. 횡령이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더 그 기가 막힌 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나 아는 거 많은데 이거 다 그 민주당에다 털어놓고 영등포 구청장이나 나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제가 들었거든요. 저녁에. 여당 지도부에서 아주 열심히 분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요, 예. 제가 들었어요. 미리 사전 예고가 있어서 왜 첫 번째에 보도가 나온다 그래서 그날도 열심히 들었는데 그거는 자기 공천 떨어진 거에 대한 하소연과 푸념이 대부분이어서 뻥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뭐 저 방송 과장을 표현은 했다. 아니지만. 예. 근데 두 번째를 듣는데 이건 좀 얘기가 좀 등골이 싸늘하더라고요. 쎄하다. 어떻게 저 우리 당은 일단
용산 제가 드는 생각은 아니 용산은 도대체 기강이라는 게 없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거기서 근무하는 자가 그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그 공개를 해서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해서 경선 때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어 놨던 그 기자 그리고 또 그 뭐야 최재형 목사가 들어갈 때 이거 사준 사람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그 백하고 그다음에 몰래카메라 설치하는 거 해서 초토화를 만들어 놨던 그 사람과 11개월 동안 계속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똑같은 당사자한테. 그런데 그 당사자한테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용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저렇게 예를 들면 직업윤리라든가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게 참 특이했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예를 들면 70억을 뭐 다 사실이 아니죠.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그 서울의 소리 방송 기자한테 얘기해서 그 기자가 이틀 뒤에 그걸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기사로 썼어요. 횡령 의혹 뭐 이런 네. 거. 예. 근데 그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 게 그분은 기자예요. 브로커예요. 아니 어떻게 들은 얘기를 일방적으로 들은 얘기를 그렇게 그대로 전달해서 다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정말 이 취재를 해보면 사실이 아닌데 그런 것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 당원이 아무리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당의 대표 후보에게 그런 식의 허위 사실로 음해를 하는가 하면 자식을 공격해라. 자식을 뭐 공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그 기자한테 그 한동훈 대표의 문제가 되는 공격 포인트를 달라 해서 또 USB에 그걸 담아서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 이것저것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저 옛날에 북풍 공작 있잖아요. 북풍 공작이 남쪽에서 생각난다. 서로 싸우다가 예. 북쪽에다가 야 뭐 포를 좀 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에 이용할래. 그 정말 어떻게 우리 같은 당에서 같은 당의 후보들끼리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예. 저는 너무 참담했어요. 김대남 전 행정관 이분이 그렇죠. 이제 나경원 당시 후보자 캠프에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나경원 의원은 입장 밝혀서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나경원 캠프 있었던 건 맞아요? 아니 맞죠. 예, 그리고 맞아요.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했고. 나경원 후보를?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저는 나경원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이제 용산과 관련돼서 얘기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나경원 후보 나중에 그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이분이 가서 아니 나는 나경원 후보가 용산의 민우 후보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더라. 그래서 굉장히 좀 에이 뭐 이렇게 실망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소리도 이제 김대남 전해 씨가 들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 이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밑에 있었잖아요. 예. 거기 소통비서관인가에 뭘로 있었으니까 이게 아마 왜냐하면 또 강승규 지금 의원이죠. 그분은 이 저기 나경원 후보가 원내 대표일 때 거기 비서실장인가 해서 가까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그런 소개로 들어갔나 보다 했더니 또 강승규 그 의원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저하고 뭐 저 또 학교 선후배인데 예. 아니다 자기는 전혀 아니다 자기가 소개한 거 아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럼 내가 그건 아니라고 정정을 해야겠구나 뭐 제가 그렇게 확정해서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강승규 그 의원은 상관없다 거기 나경원 의원 캠프로 간 것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갔는데 나경원 후보에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뭐 적어도 지금 저 서울의 한동훈 소리. 후보에 대해서 그런 식의 공격을 할 때 거기에 동조했으리라고 생각 안 해요. 예, 자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아주 참담하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좀 길게 말씀 주셨는데 옆에서 조용히 맥을 짚고 있었던 네. 맥 소장님. 그러니까 뭐에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물평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이나 그쪽 패널 분들은 왜냐하면 인물에 집중을 시키기 위한 건데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김대남 씨가 이명수 기자랑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물론 다소 양념들이 있죠. 뭐 선거에 지고 나서 푸념 넋두리도 있는데 주요한 골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다는 얘기를 하고 김건희 여사는 공천에 여러 가지 손을 대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행정관실 그렇죠. 행정관 그리고 입을 통해 이 11개월 동안 이명수 기자랑은 이 김대남 씨가
용산의 행정관일 때도 통화가 돼 있었고 그 이후에 선거 이후에도 통화가 돼 있습니다. 11개월 동안요. 그러면 이제 김대남 씨가 다소 여러 가지 좀 허세가 있을 수 있으나 뼈대는 거의 우리가 지금 최근에 그 70억 정도의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가 기사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나머지가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실현이 안 됐다면 그냥 이명수 기자가 기사를 안 썼다면 근데 얘기를 하자마자 그게 여의도 연구원에 존재했고 그 부분을 이명수 기자가 물론 유튜브 매체지만 단독 보도를 씁니다. 실현이 되잖아요, 대화가. 그러면 대화가 실현이 됐다는 건 그가 그동안 얘기했던 많은 대화 중에 몇 개는 실현이 됐던 것들을 목도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언짢았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본인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넘겨주고 이 김대남 씨는 다른 걸 다 거두절미하고 친윤입니다. 친윤입니다. 친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용산이 싫어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라는 걸 아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 데미지를 주면 자기가 공적을 쌓을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와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예. 이분은 정치권에서 뼈대가 굵은 분은 아니에요. 2022년도에 캠프 윤석열 대통령 쪽 캠프에 들어왔고 뭐 주로 이제 건설업 쪽에서 있다가 오셨다고 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일단은 비즈니스 마인드로 이제 접근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득이 된다면 이쪽 저쪽 안 가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내 거 넘겨서 저 민주당으로 와서 영등포구청장이 나갈까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자리만 넣으면 된다. 그럼요. 그래서 이 전체 맥락을 보면 이분이 김건희 여사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본인과의 이득이 반하다면 누구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군요.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명수 기자와의 실현시켰던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저는 여러 가지가 저는 이거를 다 허세와 넋두리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예. 그리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 나오는 공천개입 문제와 연관이 돼도 분명히 이분이 말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70억 얘기는 완전히 허위예요. 아니 그러니까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는 건 그게 허위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명수 기자가 그 부분을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김대남 씨의 말을 실현시켜 줬잖아요. 네, 그 그걸 말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예. 그때 당시에 총선 당시에 그 사용된 선거 그 총 비용은 18억에서 20억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수십 명의 이제 그 핵심 지역 그 격전지 같은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거 조사를 하면서 그 중에 두 건을 이제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나이 2030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그게 그 인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니까 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서 이것을 대통령 3년 뒤에 있을 대선 후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김대남 씨가 그렇게 주장했고 만약에 니네가 보도를 하면 우리가 대통령병 걸린 사람 좀 공격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를 지금 이 그 서울의 소리 방송 기자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서울의 소리는 아니더라도 20초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내 그 정도 알만한 사람은 장급 이상의 내용 아니 그거는 좀 이따 그런 거 말씀드릴 때 아닐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시간이 이게 없으니까. 저희도 이게 조사돼야 될 대목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분 탈당을 했는데 그래도 조사는 이루어지나요? 탈당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반드시 조사를 해야 돼요. 아, 탈당이 그러니까 안 저는 받아줄 수 있구나. 그 형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형사 처벌을 요구를 하려고 해요. 업무방해. 네. 뭐가 됐든 간에 예. 아유, 얘기가 아주 계속될 것 같아서 2부로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